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3번 죽을 뻔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마비로, 두 번째는 교통사고로, 세 번째는 절망으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3번 모두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왜 제가 살아남았는지를. 여러분, 제가 만약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8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행복이라는 건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82 김영호라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60대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70대, 80대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젊은데 부모님을 위해서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사업도 망해봤고, 사람들한테 상처도 주고받았고, 심지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8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행복의 비밀 3가지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재미있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입니다. 저는 은퇴 후의 공허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재미있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 이게 뭔 소리냐고요? 재미는 저절로 오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저는 62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회사 다니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집안일 처리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이제 쉴 수 있구나. 마음껏 잠도 자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웃을 일이 점점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텔레비전 보고 저녁에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잠들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웃지 않으니 하루가 참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내도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요즘 왜 이렇게 시무룩해요? 예전엔 그래도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7살 된 손녀 지은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색칠 공부해요. 처음엔 귀찮았어요. 할아버지는 바빠. 엄마한테 가서 해라. 그런데 지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뭐가 바빠요? 맨날 TV만 보는데. 아이들의 눈은 정말 정확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손녀와 색칠 공부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그린 그림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나무는 빨간색으로 칠하고 하늘은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나무가 왜 빨간색이야? 할아버지, 나무는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마음속 나무는 무슨 색이에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재미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구나. 아이들은 모든 걸 재미있게 만들 줄 아는 천재예요. 빨간 나무도 노란 하늘도 그 아이에겐 다 재미있는 거였던 거죠.
그 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하루 우울했거든요.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동네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정말 쑥스러웠습니다. 제가 노래를 할 줄 아나요? 음치인데. 그런데 첫 연습날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어머, 남자분이 오셨네. 우리 합창단에 남자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저는 합창단의 유일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할머니들 사이에서 혼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부르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엔 노인대학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시를 배웠어요. 김영호 씨 시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를요? 선생님, 저는 평생 글 같은 거 써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살아온 이야기를 그대로 써보세요. 그래서 처음 쓴 시가 은퇴. 아침이 길다. 해야 할 일이 없어서. 오후가 더 길다. 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손녀와 색칠하는 이 시간은 왜 이렇게 짧을까? 선생님이 그 시를 읽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영호 씨, 이게 바로 시예요. 인생이 담긴 진짜 시. 그때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엔 작은 텃밭을 시작했어요. 옥상에 있는 작은 공간을 빌려서 토마토하고 상추를 심었습니다. 처음에 씨앗을 심을 때는 정말 이게 자랄까 싶었어요. 그런데 매일 물 주고 잡초도 뽑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작은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그 기분이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작은 새싹 하나가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텃밭 가는 거였어요. 우리 토마토 어떻게 자랐나 보러 가는 거죠. 그렇게 석 달을 기다려서 드디어 첫 번째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그 토마토를 따서 아내하고 반씩 나누어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정말 달았어요. 마트에서 사 먹는 토마토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직접 키웠기 때문이에요. 제 정성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미라는 건 말이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이 재미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술이 재미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찾아야 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늦는 거예요. 물론 안 되는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알겠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목표라는 걸요. 즐기면서 하는 게 전부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에요. 여러분, 재미있게 산다는 게 뭘까요? 매일 웃고 떠들고 노는 게 재미있게 사는 걸까요? 새로운 걸 배우고 성장하고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게 진짜 재미더라고요. 제가 시를 쓰면서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이런 감성이 있는 줄 몰랐어요. 텃밭을 가꾸면서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끈기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재미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다면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종이 한 장에 시 한 줄 써보는 것부터, 내일 아침에 화분 하나 사서 키우는 것부터, 그게 바로 행복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일에 매달리지 말라입니다. 일 중독이었던 나.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 차례네요. 일에 매달리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일을 열심히 해야 돈도 벌고 가족도 먹여 살리는 거 아닌가? 맞아요. 물론 일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만 하면 안 돼요. 저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중견건설 회사에 다니면서 정말 일만 했어요. 아침 7시에 집을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고, 토요일에도 회사 나가고, 일요일에도 집에서 일했어요. 급한 공사가 있으면 일요일에도 현장 나가기도 했고요.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남편입니다.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 여행 한번 같이 가요? 결혼한 지 30년인데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이 일만 끝나면, 올해만 지나면, 내년이면 여유가 생길 거야. 그런데 그 내년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여행을 가자고 약속해 놓고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번번이 취소했죠. 여보, 벚꽃이 예쁘게 피었대요. 진해 가서 벚꽃 구경하고 올까요? 아, 미안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다음에 가자. 여보, 설악산 단풍 구경 가요. 올해는 정말 예쁘다고 하던데 지금은 연말정산 때라서 정신이 없어. 내년 봄에 가자. 그렇게 저는 매번 일을 핑계로 아내와의 약속을 미뤘습니다. 심지어 결혼기념일에도 회사 회식이나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아내가 하루 종일 준비해 놓은 저녁상을 보면서도 피곤하다며 대충 먹고 잠들어 버렸죠. 그런데 2012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아내를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이제라도 우리 여행 가자. 벚꽃 구경도 가고 단풍 구경도 가고 싶었던 데 다 가자. 그런데 아내는 이미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일만 했을까? 왜 아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라는 걸요.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지만 사람과의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후회해도 아내와 벚꽃 구경 갈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일이 왜 중요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저는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정작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없었어요. 일만 하면서 가족을 소홀히 했던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손자,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할아버지 공원에서 축구해요.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는 피곤해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신발부터 신어요. 그래, 우리 축구하자. 친구들과도 자주 만납니다. 옛날에는 친구들이 술 먹자고 해도 바빠서 못 가겠어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작년에 절친했던 김철수가 세상을 떠났고 재작년에는 박민수도 먼저 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그래서 지금은 제가 먼저 연락해요. 이야, 오늘 막걸리 한잔할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수 있겠어? 남아있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건강은 어떤지 묻고, 야, 너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병원 검사는 받았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언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가끔은 혼자서도 길을 떠나봅니다. 지난달에는 혼자서 경주를 다녀왔어요. 사실 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빠, 그 나이에 혼자 여행이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죠. 괜찮다. 아빠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사실은요. 아내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아내가 보고 싶어져서. 물론 예전처럼 막 다니지는 못해요. 무릎도 아프고 걸음도 느리고. 그래서 패키지 투어로 갔어요. 불국사에 도착해서 계단을 오르는데 문득 아내와 함께 오고 싶었던 이곳이 떠올랐어요. 여보, 벚꽃이 예쁘게 피었대요. 경주 가서 불국사도 구경하고 올까요? 아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바빠서 못 간다고 했는데 대웅전 앞 평상에 앉아서 옆자리를 바라봤어요. 아내가 거기 앉아 있을 것만 같았어요. 여보, 정말 예쁘지? 우리 이제라도 함께 온 것 같아서 좋다. 혼자 중얼거리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그래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는 아내 목까지 함께 보고 함께 느끼려고 해요. 그래야 아내도 기뻐할 것 같거든요.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 노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위가 바로 왜 죽도록 일만 했을까? 였습니다. 2위가 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이고요. 결국 다 일과 관련된 후회예요. 일과 삶의 균형.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해야죠. 하지만 균형이 중요해요. 일도 하되 가족과의 시간도 가져야 하고 돈도 벌되 건강도 챙겨야 하고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생각해야 해요. 저는 이제 이런 원칙으로 살아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되 내일로 미뤄도 되는 일은 과감히 미루자.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승자가 누굴까요?
마지막에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자주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예요.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제가 알고 있는 박 사장님은 정말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큰 회사 여러 개를 운영하시고 돈도 엄청 많이 버셨죠. 그런데 75세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아이들 운동회에 한 번도 가지 못한 거야. 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일만 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오늘부터라도 바뀌세요. 가족들한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어?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영화 보러 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시간은 정말 빨라요. 정말 빠릅니다. 제가 60대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0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이 50대라면 어느새 70대가 될 거고, 지금이 60대라면 어느새 80대가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일은 대충 해도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60대에 몰랐던 두 번째 행복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60대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나간 날의 후회였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온통 후회뿐이었어요. 왜 그때 그렇게 선택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사업에 손을 댔을까?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붙잡고 괴로워했죠. 제가 50세 때 일입니다. 친구와 함께 식당을 차렸어요. 영호야, 요즘 치킨집이 대박이라더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명예퇴직금을 털어서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았고 맛도 괜찮았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됐어요. 동네 사람들도 자주 오고 매출도 괜찮았고, 그런데 6개월 후부터 동네에 치킨집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길 건너편에도 하나, 골목 안쪽에도 하나. 그때부터 손님이 확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거죠. 할인 이벤트도 해보고 메뉴도 바꿔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 바람에 퇴직금도 다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취업을 해야 했어요. 50대에 일자리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력서 넣어도 나이 보고 바로 거절하고 결국 작은 건설회사에서 겨우 자리를 구했어요. 급여도 예전에 비하면 얼마 안 됐지만 빚도 갚아야 하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죽어라 이랬어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때부터 자책만 커져갔어요.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됐습니다. 왜 그때 치킨집을 했을까? 왜 친구 말을 듣고 덤볐을까? 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밤에 잠도 안 와요.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아내한테도 짜증을 내고 아이들한테도 신경질을 부리고 아빠 왜 그래요? 요즘 너무 예민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해도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사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후회할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하고는 정말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들이 대학교 때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했거든요. 미술로 먹고 살 수 있겠어. 경영학과로 가라. 아들은 정말 하기 싫어했는데 제가 강요했어요. 결국 아들은 경영학과에 들어갔지만 대학 생활 내내 우울해했고 졸업 후에도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때 제가 아들한테 했던 말들은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남들 다 잘만 하는데 너만 유독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어요. 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걸 알아주지 못했던 거죠. 후회의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후회가 후회를 낳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그때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좀 더 이해해줬다면,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상해요. 후회를 하면 할수록 기분은 더 나빠지더라고요. 밤잠도 설치고 입맛도 없어지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자주 오지 않았는데 그날은 혼자 왔어요.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더라고요. 아빠, 저 사실은 아빠한테 원망이 많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셔서. 역시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애도 낳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빠도 나름대로 제가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아빠, 저도 이제 알아요. 그때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들이 이어서 말했어요. 완벽한 선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구나. 시간이 지나 보니 더 분명하게 보였어요. 제가 사업을 망한 것도 그때는 정말 큰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덕분에 더 조심스럽게 살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도 더 깨닫게 되었어요. 아들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거든요. 완벽한 선택이란 애초에 없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뿐이에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때의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후회가 뭘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오히려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지금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가요. 제가 60대에 후회만 하고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웃었던 적이 얼마나 되나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얼마나 되나요? 별로 없어요. 후회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후회 대신 감사를 택합니다. 그때도 나름 최선을 다했지.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지. 그때의 실수가 있었기에 더 성숙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선택을 완벽하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도 인생의 일부예요. 실패도 인생의 일부고요. 중요한 건 그 실수와 실패에서 뭘 배우느냐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후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저도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요. 우리가 그때 최선을 다했다는 걸요. 완벽한 부모는 없었어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느라, 그 상황에서 버티느라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후회로 낭비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잘해왔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행복해도 돼요. 여러분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건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그 소중한 시간을 후회로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이었어.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자유로워져요. 후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고요. 후회의 시간을 쓰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쓰세요. 과거의 실수를 되뇌는 대신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미련보다 감사가 더 많습니다. 80년을 살면서 겪은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모두요. 그래서 감사해요. 모든 순간에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선택은 언제나 그 순간의 최선이었습니다. 후회보다는 긍정으로, 미련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게 제가 60대에 몰랐던 세 번째 행복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 번의 죽음을 마주하며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1세 때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더니 쓰러졌죠.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73세 때 교통사고였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를 무시한 차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75세 때였어요. 아내를 잃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왜 나는 아직도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없는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아내가 늘 앉던 식탁, 맞은편, 의자,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또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 앉아 있는데 문득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영호 씨, 밥은 먹었어요. 감기 걸리지 말고.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시간을 그냥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내가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아내도 마음 아프겠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사랑했던 이 남자를 소중히 여겨야겠다고요. 하루하루 숨 쉬는 것, 아내를 그리워할 수 있는 것, 아내와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아내 사진에 이렇게 말해요. 여보, 오늘도 당신이 사랑했던 남자로 하루를 살아갈게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80을 넘기고 나니 정말 분명하게 보입니다. 행복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어요. 행복은 내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재미를 찾고, 내가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후회 대신 긍정을 선택할 때, 그 순간 행복은 나를 찾아와요. 혹시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젊은 거예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즐겁게 살겠다. 이 한마디가 남은 인생을 전혀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재미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재미를 찾아보세요. 일만 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람과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앞에는 아직도 웃을 날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후회와 한탄으로 보낼 건가요? 아니면 행복과 감사로 채울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행복이 더 큰 행복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요. 고맙습니다.